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저희 썰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 방송을 이제 감독님들도 좀 보시고 네. 프런트들 많이 보시고 에이전트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썰이랑 피드백이 꽤 많이 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생각 드는데 네. 아직 저희가 지난 방송 막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오늘도 준비한 썰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 나온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김기동 감독의 재계약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재계약을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일찍 결정이 났습니다. 뭐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지난달 말미 말씀드린 대로 포항 입장에서 김기동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었고 김기동 감독 역시 들리는 하마평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오퍼가 지금 당장은 없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기다린다면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기동 감독이 유리한 판이 될 수도 있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팀들 서울 울산이 감독을 안정해 놓은 상황이었잖아요. 전북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김기동 감독 원한다? 그러면은 좋은 조건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기다린다면 뭐 좋은 조건에 혹은 좋은 오퍼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 대한 예의를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12월 넘어갈 줄 알았더니 저도요. 11월에 끝낼 줄 몰랐습니다. 네. 일단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고요. 이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조건은 2년 그리고 연봉이 대폭 올랐고요. 오. 가장 궁금했던 게 저는 김기동 감독이 남기로 한 만큼 선수단 변화의 폭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저희가 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김기동 감독은 송민규, 강상원은 무조건 남겨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요구하는 거 들어줄 것 같고요. 일류첸코, 팔라시오스는 특히 일류첸코는 뭐 거의 포항에서 팔겠다고 아예 공언을 해버린 상황이고 네. 팔라시오스도 뭐 조건만 좋으면 팔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김기동 감독이 힘든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면 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 김기동 감독 통화를 했는데 저희 썰 이거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하셨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틀린 건 없어요 그랬더니 네, 다 맞아요. 연봉 올랐으니까 이제 목소리 좀 힘이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산 감독이 결정됐네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외국인 감독으로 가닥이 잡혔다 말씀드렸죠. 사실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있었던 얘기도 좀 많았고 그랬는데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았었는데 결국 발표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페레즈 감독. A 대표팀에 이제 벤투 감독과 포르투갈 대표팀을 함께 한 2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골키퍼 코치 출신이죠. 네, 유로 2012에서 같이 했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벤투 감독이 정범규 회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축구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당초 부산이 원했던 감독이 원래 있었어요. 수도권 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감독이었습니다. 실제 오퍼도 했는데 그 수도권 팀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완전히 굉장히 거의 화를 낼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할 정도로 반대의 뜻을 전하면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감독을 찾았고 벤투 감독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페레즈 감독에 대한 추천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좀 벤투 감독이 여러 차례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그 추천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진짜 믿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지인 찬스네. 네, 정 회장이 그걸 듣고 지시를 했고 김영욱 대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수석 코치, 피지컬 코치를 대동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수석 코치 선발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발표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 먼저 보도가 나가면 빠그러질 수도 있어서 부산 입장에서는 회장님이 아주 공을 들이고 계신데 절대 기사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늦었는데 어쨌든 비자 발급도 이제 나올 거라고 하고 어쨌든 부산은 14년 만에 외국인 감독 시대를 열었고요. 네.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이제 포르투갈 커넥션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골키퍼 출신인데 제2의 기네시가 될지 기네시 감독이 골키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근데 어쨌든 이력 자체는 인상적인 사람 감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안의 대기가 될지 아니면 그 전남처럼 포르투갈 감독 잘못 선임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될지는 올 시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팬들 반응이 아무리 찾아도 정보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우려도 있긴 한데 뭐 실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창 기자가 단독을 했습니다. 모처럼 이재하 성남 대표이사 사퇴 건이었죠? 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요. 음. 근데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구단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은수미 성남 시장이 만류를 했다고요. 근데 뜻을 굽히지 않고 사실 이재하 대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렇죠. 서울 출신. 뭐 거기서는 이제 기업 구단에서 하는 일처리가 몸에 익었을 텐데 음. 시도민 구단에 와서 좀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특히 구단 안팎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남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팀을 잔류시킨 대표이사가 떠나면서 성남은 세 판짜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안양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영열 감독이 결국 물러났고 이우영 감독이 내정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네요. 저희가 외국인 감독설 했을 때 이미 안양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양이 내년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 이우영 전력강화 부장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우영, 유혁 이렇게 좀 제목에 아예 위에다가 자막에 달았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약간 좀 기류가 좀 흔들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렬 체제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안양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우영 감독 유력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네. 변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단장으로 새로운 인물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후보군 중에 뭐 박춘균 감독도 있고요. 여러 네.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좀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어쨌든 이우영 감독 체제가 유력하지만 변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전력 강화 부장으로 감독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김 감독한테 물어본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속 시원하게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그 전력 강화 부장이 감독이 된다는 건 자기가 못해서 자기가 잘린다는 얘기니까 자기는 뭐 쿨하다고 그런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가장 핫한 선수 그리고 올겨울 가장 핫한 선수 이 선수입니다. 엄살라 엄원상.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엄원상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광주 담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한 3젓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원상의 경기를 많이 봤을 텐데 저는 제가 평가하는 엄원상과 축구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엄원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축구계가 평가가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여러 구단 고위층과 얘기를 해보면 평가가 너무 좋아요. 예, 엄원상이 지금 당장도 써먹을 수 있는 선수지만 잠재력도 있고 예,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성실하다는 또 이미지가 있어갖고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K리그 기업구단 내려오라 하는 데는 거의 다 지금 관심을 보인다는 맞아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관심을 넘어서 실제로 조금 영입하고 싶어하는 구단이 뭐 지방구단 한 개 팀 그리고 수도권 구단 한두 개 팀 정도가 협상 의지가 있는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뭐 이정료 같은 문제가 남긴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관심 정도라고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엄원상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전술이 아무리 세분화되고 다양해져도 발빠른 측면 공격수는 빠르면 장땡이지. 장땡이에요. 맞아요. 예전 고정훈, 서정원 생각 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선수가 아직도 먹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외국인이 아닌데 한국 선수가 그렇게 치달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엄원상은 나이 깡패잖아요. 22세 이하 네, 되잖아요. 내년도 22세 이하예요. 지금 세 시즌 연속 22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영입하는 팀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도 감안을 한 그런 영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U20 월드컵에서 약간 제한적인 역할, 백업 역할을 하던 이미지 그리고 광주에서도 2부 리그에서도 주전을 못 먹던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 시즌 그걸 다 깼죠. 맞아요. 뭐 22세 그 틀 안에서 좀 성장한 것도 있지만 뭐 울산, 전북, 포항 아마 세 팀을 상대로 모두 득점한 선수, 토정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강호들과 그런 만큼 이제 강호들 팀들에서도 쟤 뭐야? 우리를 털어버리네? 이런 이미지가 생겨갖고 좀 강팀들도 좀 원하는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이제 3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고민을 한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 광주 우선 지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5년 계약으로 묶여있고 연봉도 일정한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억대 연봉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구들 중에. 그리고 뭐 강인이 같은 경우에 절친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본인도 더 큰 팀에 가서
더 높은 무대, 예를 들면 뭐 ACL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연봉도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오퍼가 들어온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볼 생각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버전으로 보이고, 광주에서는 당연히 절대 못 보내죠. 예, 왜냐면 이 대체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은 어디서 가성비 좋은 외국인을 어떻게 좀 잘 뽑기를 해서 조금 그 성공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엄원상은 지금 2년 넘게 공들여 키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렴한 이 종류의 갑자기 어디서 데려간다? 이거는 광주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절대 못 보낸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좀 들어보니까 만약에 엄원상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팀들이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가 지방 구단에 있는 모 선수라고 제가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플랜 B가 원래 플랜 A인 줄 알았더니 실제 평가는 조금 달랐다는데 좀 놀랐습니다. 네. 수원썰, 네. 왕 기자가 수원 담당 기자니까 수원썰 여쭤보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다 네. 풀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왜냐면 수원이 좀 여름, 겨울 항상 잠잠하게 보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어떨 것이냐 궁금해하시는 분 많거든요. 음. 한번 뭐 대략적으로나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수원도 ACL 돌아와야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타가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매체도 떴죠. 세레스 오사카 설이 떴는데 관심은 사실이고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종류는 제가 들었는데 아직 협상 중이라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AS로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타가트는 이미 뭐 약간 문 앞에 있던 선수였죠. 예. 지난해 이임생 전 감독이 뭐 구단의 비탄감을 위해서 타가트를 팔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수원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실제로 네.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타가트를 보내려고. 네. 근데 뭐 의외로 팔리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뭐 300만 유로 설도 나왔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큰 오퍼가 올 줄 알았지만 오지 않았고,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좀 발발을 하면서 그 타가트가 지난 시즌에 남게 됐죠. 그래서 팀 내 최다인 9골 넣긴 했지만 타가트에게 좀 맡기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가트가 떠나면 외국인 물갈이가 불가피하죠. 이미 크르피치가 떠났고 안토니스도 좀 떠날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빼고는 전원 새로운 외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안토니스가 변수가 좀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ACL 못 나갔는데 부상이 길면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막에 맞춰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적에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선수단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내년에 ACL 진출권을 못 땄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40명 정도의 선수단을 꾸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30명 초반대로 줄이는데, 뭐 임상혁, 김다솔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작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난 힌트가 있죠. 지난 9월 박건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중용받지 못한 선수, 그리고 이번 ACL에 동행하지 않는 선수를 쭉 살펴보시면 어떤 선수가 나갈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지금 중미 자원은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윙어, 공격 자원이 부족하고 센터백, 백업 자원도 좀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강이 좀 이루어질 것 같네요. 윙어랑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이건데. 그렇죠. 네. 아유 참 수원 네. 어떻게 올 겨울을 날지. 네. 일단은 선수단을 줄이는 구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울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단 규모를 줄여서 네. 한다 그러고, 수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2, 3년 사이를 보면 수원이 분위기가 그래도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 임생 감독 부임하자마자는 거의 그 동계훈련 돌입했을 때 부임해갖고 선수단을 제대로 그 구성을 못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뭐 자원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못했고, 근데 올해는 약간 박건하 감독에게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박건하 감독이 요구하는 선수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도 할 만하네요. 네,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